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 이번 시간부터 당분간은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좀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문종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 왕들이 프랑스의 절대 왕정 못지않은 왕권을 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실 조선은 그 근본이 이성계의 반란으로부터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서의 조선 왕들 대부분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 그 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웠고, 또 귀족 관리들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하였죠. 심지어 자신들의 힘이 강할 때면 언제든지 왕을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는 당시 시대를 관통하던 유학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교의 신봉자였던 당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을 해치는 일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역사에서 이런 신하들을 비롯한 반대파에 의해서 은밀하게 살해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조선시대 왕들은 누가 있고, 또 그렇게 추정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의 다섯 번째 왕인 문종의 경우를 살펴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섭렵했던 세종대왕을 뛰어넘는 천재로 기록되는 인물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자기관리, 이 건강관리는 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자기관리에 철저했던 세종이었던 만큼 자식의 교육에도 굉장히 철저했고요. 문종은 그런 세종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로 똑똑함을 넘어서 천재적인 머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많은 기록들은 그가 엄청나게 잘생겼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풍채도 좋고 수염도 풍성하여 매우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관상에서의 문종의 모습이고요. 세종의 영향 탓인지 세자 시절부터 등창이 생겨서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종기가 사실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기는 했어요. 사실 세종과는 달리 무예에도 꽤 능했을 정도로 건강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불행, 두 번의 이혼과 한 번의 사별로 인해서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요. 결국 그의 등창은 재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세자였던 문종에게 맡겼던 세종은 세자였던 문종에게 맡겼던 대리청정을 거두어들이고 본인이 다시 친정하면서 직접 정치를 하면서 세자가 건강해지도록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결과 20일 만에 문종의 등창은 완치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종대왕의 표준 영정입니다.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요. 자, 기록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동궁의 종기가 뿌리 뽑혔으니 내 심히 기뻐하노라 하였다. 이에 이품 이상은 모두 시어소 임금이 임시로 거치하던 궁궐에 나가 할애하였다. 자, 세종대왕이 우리 아들 동기가 다 뿌리 뽑혔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라고 하니까 이품 이상의 관리들, 그러니까 고위직 관리들이 전부 임금이 임시로 머물고 있던 궁궐에 나가서 할애했다, 축하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종실록 31년 11월 18일의 기록입니다. 이후 세종은 32년 1450년 2월 세종대왕이 승하한 뒤에 문종은 5대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했던 문종이 2년 뒤인
문종 2년 그러니까 1452년 5월 종기가 재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이 전순이가 내전에서 나오며 말하기를 임금의 종기가 난 곳이 매우 아프셨으나 저녁에 이르러 조금 덜하고 농즙이 흘러나왔으므로 두 탕을 드렸더니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음식의 맛을 조금 알겠다 하셨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문종실록 2년 5월 5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재발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되어가고 있었던 중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허후가 아뢰기를 큰 종기를 앓고 난 후에는 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회복이 되니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종기 난 곳은 날로 차도가 있으니 신등은 모두 기뻐함이 한이 없습니다. 다시 날로 조심을 더하시고 움직이거나 노고하지 마시어 임금의 몸을 보전하소서. 자, 문종실록 2년 5월 12일. 그러니까 아까 기록에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뭐예요? 종기가 난 곳이 날로 차도가 있다. 매일매일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하들이 모두 기뻐함이 한이 없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의 기록처럼 다행스럽게도 문종의 상태는 굉장히 호전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있고 나서 문종은 불과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시의 임금이 강령정에서 흥하시니 춘추가 39세이셨다. 자, 흥하다. 이게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종실록 2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종기를 자주 앓기는 했지만 체구도 좋고 건강한 편이었던 문종은 거의 완치 단계에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 문종의 병을 전담하던 어의 전순의라는 인물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천민 출신이었던 전순의는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전의감에 들어와 56건의 의서, 의방유치라는 것을 작성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마치 노비였던 장영실이 그랬듯이 자신의 어떤 능력만으로 신분질서를 뛰어넘어 내의관의 위원이 되었고요. 세종은 물론이고 문종의 병까지 돌보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기록에 따르면 전순이는 문종에게 꿩고기를 먹였다고 하는데 꿩은 날씨가 따뜻하게 자라는 따뜻할 때에 자라는 반하라는 독초를 즐겨 먹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꿩을 먹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순이는 따뜻한 5월에 문종에게 꿩을 잡아서 진상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 문종이 활쏘기를 하고 명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는 등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을 방관했고요. 종기에는 일반적으로 침을 찌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명종의 종기에 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사원부에서 이르기를 허리 위의 종기는 비록 보통 사람이더라도 마땅히 삼가고 조심하여야 할 바인데 하물며 임금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것과 꿩고기는 종기에는 금하는 것인데 전순의가 문종에게 종기가 난 초기에 사신의 접대와 관사 등 모든 여러 가지 운동을 모두 해로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였고 이어서 구운 꿩고기를 바치기에 이르면서도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또 종기가 농하면 침으로 찌를 수는 있으나 농하지 아니하면 침으로 찌를 수가 없는데도 전순이는 침으로 찌르자고 아뢰어서 끝내 대고에 이르게 하였으니 비록
의원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방설을 펴서 보면 일목요연한 것인데 하물며 전순이는 의원으로서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모두 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말감에 따라서 다만 전의감 청지기로 정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내의원에 출사하도록 하시니 심히 미편합니다 하였다. 자, 사헌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종기가 났을 때는 몸을 좀 심하게 움직이지 않게 하고 꿩고기는 먹지 않게 하는데 어떻게 내의원인 전순이가 문종이 사신을 접대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꿩고기를 바쳤느냐. 게다가 종기가 심해서 이제 농이 나올 정도면 침으로 찔러서 농을 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침으로 찌르지 않는 게 당연한데 전순이는 그걸 꼭 침으로 찌르자고 이루어서 결국 그걸 해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당연히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전의감의 청지기로 정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내의원에 나와서 일하도록 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느냐. 자, 이게 단종실록 1년 4월 27일의 기록이에요. 위의 단종실록에서와 같이 전순이는 문종의 죽음에 대한 벌로 전의감의 청지기, 그러니까 잡심부름을 해주는 사람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체 이 전의감에서 내의원으로 임금의 병을 돌보던 그런 권력자에게 누가 잡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순이에게는 그저 일종의 휴가 기간을 잠깐 준 거 정도로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마침내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오르자 전순이는 원종공신 1등이 됩니다. 자, 대체 수양대군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전순이가 무슨 공을 세웠길래 1등 공신에 오른 걸까요? 그리고 전순이는 고속 승진을 해서 다음 해에는 정삼품 당상관인 첨지중추 원사가 됐고요. 사육신들에게 몰수한 재산을 나누어 받기까지 합니다. 그 뒤에도 정이품 자헌대부라는 벼슬에까지 올라가서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죽게 됐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금의 병을 돌보던 내의관이 대체 무슨 공을 그렇게 세웠을까요? 수양대군이 문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는데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1등 공신이 됐고 사육신들의 재산까지 나누어서 받았고 정이품의 벼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박물관에서 세조 전시회를 맞아서 복제한 세조 어진의 초본입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것은 단 하나의 가설밖에 없어요. 바로 전순이가 수양대군과 함께 의도적으로 문종의 죽음을 계획하고 추진했고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수양대군이 세조의 자리에 앉자 고속 성진과 더불어 엄청난 재물까지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기 드물게 건강한 체격과 잘생긴 얼굴, 그리고 아버지 세종을 뛰어넘을 정도의 지성까지 갖추었던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갑작스럽게 걸린 병도 아니었고 오랫동안 재발과 완치를 거듭해 오던 종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기가 거의 완치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틀 뒤에 사망을 했어요. 자, 이 배경에는 수양대군과 전순의의 협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단순히 문종의 병세를 키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문종을 이틀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할 약이나 음식 같은 것을
문종에게 먹인 것은 아닐까? 물론 모든 것은 의심일 뿐이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를 들여다보고 있자면 이런 의심을 터무니없는 것이다 라고 취급할 수도 없어요. 진실은 오직 당시 사건의 관계자들만이 알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세종대왕을 이어서 또 다른 한 명의 성군이 되었을지도 모를 문종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당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한도 내에서 이런 의심과 추론을 해보는 거죠. 문종의 죽음은 과연 종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양대군과 전순이의 합작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과 흥미에 잘 어울리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